222쪽 볼게요. 그럼 일단 뭐 등차건, 등차건, 등비건, 나발이건 하기 전에 수열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일단은 해볼게요. 자, 요게 뭐죠? 그렇죠. 내 생일이죠. 이거 숫자를 쫙 나열을 했잖아. 8개. 그냥 숫자만 나열하면 그냥 요거는 수열이라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숫자든 간에 나열을 하면 그런 걸 수열이라 할 건데, 자, 보세요. 얘는 근데 숫자에 규칙이 없지. 뭐 1 다음에 뭐 9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얘를 이제 규칙 있게 나열하면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죠. 요건 어떤 규칙이 있어요? 얘는 2씩 커지는 거, 2배씩 커지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규칙이 있죠, 요거는? 얘는 이제 2씩 더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수열 단원에서 공부할 거는 당연히 규칙이 있는 걸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면 규칙이 없는 거는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규칙이 있는 것들을 공부를 할 거고, 자, 거기 이제 말 볼까요? 차례로 나열된 숫자의 열을 우리 수열이라 할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를 뭐라 그럴 거냐면, 요런 거 하나하나 있지? 하나하나 숫자 같은 거? 요런 것들을 항이라고 부를 거야, 항. 우리 식에서도 보면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라는 식이 있으면 요런 것들을 우리 다 항이라고 하잖아, 하나씩. 그치?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야. 요 숫자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보세요. 요게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수열이죠. 첫 번째 숫자. 그래서 요거를 첫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니까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요렇게 이제 불러줄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요. 수열의 일반항. 거기다 좀 별표를 쳐볼까? 수열의 일반항. 자, 우리가 이제 수열을 배울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배울 거거든. 하나는 일반항을 배울 거고요. 일반항. 그 다음 하나는 합을 배울 거야. 합. 이렇게 두 가지. 자, 일반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 아까 전에 1, 2, 4, 8, 16이라는 수열을 받고, 그치? 그 다음에 2, 4, 6, 8, 10이라는 이제 수열을 받잖아. 근데 이제 요거 뒤에다가 내가 점점점이라 썼죠. 그쵸? 점점점. 근데 요거를 식으로서 나타내 보는 게 이제 일반항이거든. 자, 얘 봐봐. 첫 번째 2지, 두 번째 4고, 세 번째 6이고, 네 번째 8인 거잖아. 근데 요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혹시나 얘를 n번째까지 갖다 한번 해볼게. n번째. 자,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은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얘는 2, 2, 4. 그 다음 요거는 2, 3, 6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n번째 갔을 때 요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2 곱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혹시 이해됐을까? 2 곱하기 n. 10번째면 요게 2 곱하기 10일 거 아니니, 그쵸? 그래서 요런 식으로 n번째 어떤 항이 올까를 우리가 숫자가 아니라 식으로 나타낼 건데,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럴 거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일반항. 자, 거기 이제 박스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항의 번호를 붙여서 A1, A2, A3, AN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다시 보세요. 요게 첫째 항이라 했잖아요, 내가. 첫째 항. 요거를 뭐라 할 거냐면 A1 이렇게 나타낼 거야. A1. 하첨자 1. 그 다음 요거는 A2. 얘는 A3. 이런 식으로 항 번호를 붙여줄 거라고. 그러면 요거 봐봐. 요거는 A 얼마일까 그러면? A 5겠지. 5. 다섯 번째 항이니까. 자, 그럼 요거는 n번째 항이니까 A 몇일까요? n 이렇게 하면 되겠죠. AN 이렇게. 자, 그리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첫째 항, 둘째 항, n째 항이라 할 건데, 이 n번째 항, 요 n번째 항을 우리 뭐라 그럴 거냐면 일반항이라고 할 겁니다. 일반항. 자, 그래서 결국엔 그거야. 이 규칙을 갖다가 찾아서 이 규칙을 발견한 다음에 그거를 식으로 표현을 한 게 바로 일반항이라는 소리야.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볼 텐데, 자, 요거 이제 지우고 볼게요. 말을 좀 뜯어볼게. 등차 수열 이렇게. 자, 수열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죠, 수열. 그 다음에 요 등하고 차 한번 볼게요. 등하고 차. 이 등은 그 등호할 때 등이야. 등호할 때 등. 그럼 얘는 같다는 뜻이지, 같다. 차는 그 합과 차 할 때 그 빼기의 그 의미입니다. 빼기. 그러면 얘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고 한국말로 좀 더 풀어서 쓸 수 있거든. 차이가 같은 수열. 자, 얘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수열 있죠. 요게 그냥 등차 수열이 되는데, 자, 보세요. 빼면 얼마야? 2지. 그러니까 뒤에서 앞을 빼봐. 빼면 얼마지? 또 2고 2지,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차이가 서로 똑같은 수열을 우리 뭐라 그럴 거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야. 등차 수열. 자, 그리고 얘는 그럼 어떨까? 이거는 등차 수열일까요?
얘는 아니죠. 요건 차이가 1인데 요 차이가 2고, 그치? 2고, 4고 이렇게 차이가 달라버리잖아. 이런 것들은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등차 수열은 차이가 같은 수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말 한번 볼게요. 수열 1357과 같이 첫째 항에서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내가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 했잖아. 근데 거기는 그런 말이 없거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더한 게 같은 숫자를 더해서 만든다고 했어. 근데 요거는 생각의 관점만 좀 바꿔보면 돼. 봐봐. 4에서 2를 빼면 2라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6에서 4를 빼면 2라고 했죠. 똑같은 숫자죠, 지금 뺐을 때.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 이쪽으로. 얼마를 더해야지 4가 돼? 2. 얼마를 더해야지 6이 돼? 2.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숫자를 똑같은 걸 계속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2씩, 그치? 근데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2씩 빼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 같은 말입니다. 등차 수열, 차이가 똑같은 수열 또는 같은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 여러분들 거기다 밑줄 하나만 좀 쳐볼게요. 내가 방금 읽었던 거 있죠?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드는 수열.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것도 꼭 써놓으시고.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드는 수열, 거기 밑에다가 빈 곳 있죠? 또는 위쪽에다가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고 써놓을게요. 차이가 같은 수열. 자, 그러면 그런 숫자들 있잖아. 이런 거 더했을 때 지금 2잖아, 그렇죠? 더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것도 2 더해야 되고 2 더해야 되고 이런 숫자들을 뭐라 할 거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건데 라고 합니다. 공차라고 해요. 공차. 그 공차 아니에요. 공차.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얘기할 거고, 얘는 공통이 영어로 요거죠. 공통이. 그 다음에 차이를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거든. 맞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길잖아. common difference 너무 기니까 이 공차는 알파벳 뭐라 쓸 거냐면 D라고 쓸 겁니다. D.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N과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항사이는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 식 있죠. 그 식, 여기 밑에 박스 맨 아래쪽에 있는 식.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별표 하나만 쳐놓을게요. 자, 요 식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이렇게. 자, 식이 두 개죠. 자, 요거 보세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n번째 항이란 뜻이야. n번째 항.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란 뜻이야. n 플러스 1번째 항. 뜻을 혹시나 헷갈리시면 적어놓으세요. 요거는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그런데 거기다가 뭐를 더할 거냐면 얘가 지금 공차야, 공차. 공차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 건데, 자, 얘는 n에다가 1 한번 넣어봐. 1 넣어보면 A2죠, 요거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일까? A1이고, 여기다 n이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D라고 한번 써볼게, 이렇게. 자, n에다 2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는 얼마죠? A3고, 그 다음 이쪽은 A2고, 여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죠. D, 이렇게. 하나만 더 써볼게. n이 3이면 A4고, A3고, D,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봐봐. A2를 만들 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했죠. 그 다음에 A3를 만들 때 두 번째 항에다 또 공차를 똑같은 숫자를 더했지. 그 다음에 얘는 네 번째 항을 만들 때 여기다가 똑같은 숫자에 D를 더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다음 항을 만들 때 계속 같은 숫자를 더한 게 지금 이런 등차 수열의 의미란 뜻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고식 위에다가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이라는 그 뜻, 요 뜻에 맞는 그런 식이고요, 요게.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뭐만 변했냐면 AN만 이제 좌변으로 이항을 시킨 건데, 얘도 이제 하나씩 좀 해볼까? n이 1일 때 A2에서 A1을 뺀 게 D죠, 그쵸? 그 다음에 n이 2일 때 A3에서 A2를 뺀 게 D고요. 그 다음에 n이 3일 때 A4에서 A3를 뺀 게 D겠지, 그치?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봐.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게 공차, 숫자, 어떤 숫자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도 공차가 나오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도 마찬가지로 공차가 나오죠. 계속 두 항을 뺐을 때 똑같은 숫자 나오는 거 보이니?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는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좀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등차 수열에서는 기억을 하실 게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만든다, 또는 차이가 같은 수열이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등차 수열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건데, 일반항. 자, 요거는 지워도 되나요, 이거? 지우고 이제 수열을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수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처음 시작이 1이죠, 그렇죠? 1. 그 다음에 얼마씩 더해, 지금 여기서? 다 2씩 더하고 있는 거 보여? 그런데 요거 이제 첫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 우리 A1이라 쓸게. 자,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죠. 그럼 A6이라 쓸게요. 이렇게 A6.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쪽 갈 때 2를 몇 번 더하는지 볼게. 한 번 더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더하는 거 지금 보일까? 4번? 그리고 5번 더하는 거 보일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번 더했어, 내가? 5번을 더했죠, 5번을. 여섯 번째 항 가는데 5번 더한 거야. 조금 더 해볼게. 얘는 A10이야, 이렇게. A10. 그럼 얘는 5번이지? 6번, 7번, 8번, 9번 더하는 거 보이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A1에다가 2를 몇 번 더했냐면 5번을 더해가지고 6번째 항이 만들어졌지. 요건 이해됐을까? 그 다음에 A1에다가 2를 9번 더해가지고 10번째 항이 만들어졌잖아.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일반화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럼 n번째 항을 구하려면 2를 몇 번 더해야 될까요? n번을 더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 적게 더했죠. 하나 적게 더했죠. 그럼 하나 적게 더하니까 몇 번 더하면 될까요? n-1번만큼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 원리 이해될까?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 갈 때 9번만 더했고 6번째 항 갈 때 5번만 더했다. 자, 그 원리를 쓸 건데 거기 이제 박스 봐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하고 나와 있는 거 보일까요? 거기 식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AN은 A 플러스 N-1D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일까요? 거기? 그식 보이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일반항의 형태인데 잘 봐. 설명 한번 더 해줄게. 얘는 첫째 항이야. 첫째 항. 그리고 공차를 더할 건데 아까 전에 10번째 항까지 갈 때 공차를 9번 더했잖아요. 그러면 n번째 항까지 갈 때는 공차를 하나를 덜 더해줘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n-1이 들어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횟수가 n번째 가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n이 아니야. n번째까지 가려면 n-1번만 더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밑에 설명에 이 원리가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이제 예시 한번 보세요. 예시. 중간에 예시야. 자, 첫째 항이 1,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이라고 했어요. 자, AN의 형태가 이거죠. 여기다 이제 한번 다시 좀 대입을 할 텐데, 첫째 항이 얼마래, 거기? 첫째 항이? 1이라고 했죠, 첫째 항이 1. 첫째 항이 1이면 요 자리가 1이야, 이렇게. 1. 그리고 공차가 얼마래요, 공차? 2죠, 공차. 그럼 2니까 여기다 2. 이렇게 쓰면 요 식이 이렇게 나온다. 1 더하기 n-1 곱하기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고 얘를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en-1. 요게 그냥 일반항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 일반항을 구해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게 뭐냐면, 자, 이 수열에 20번째 항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 20번째 항. 그러면 이 n에다가 20만 대입하면 돼. 20 대입하면 얼마지? 39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0번째를 구해라고 했을 때는 199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놓으면 규칙을 찾은 거니까 몇 번째 항이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항의 특징을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식 봐봐. 요게 지금 n에 대한 식이죠. 요거 몇 차식이죠, 요거? 1차식이죠, 1차식. 그쵸? 그래서 거기 보시면 n에 대한 1차식인데 그거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 자, 거기 두 번째 박스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항이 A 플러스 B고 공차가 A인 등차 수열이다. 거기다 밑줄 좀 칠게요. 첫째 항이 A 플러스 B고 공차가 A인 등차 수열이다. 자, 그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요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줄게. 봐봐. 요거 있죠? 요거. 식 보세요, 요거 식. 선생님이 여기 n에다가 뭔가 숫자를 넣으면, 뭐 20을 넣으면 20번째 항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100을 넣으면 100번째 항이 나온다 했고. 근데, 그럼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숫자 얼마 넣으면 좋을 것 같아? 1을 넣으면 되겠죠? 첫 번째 항이니까. 1을 한번 넣어봐. 1 한번 넣어봐. 1 넣으면 얼마죠? 1이죠, 1. 아까 저 구해놨던 그 1.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항을 구할 때 내가 여기다 1을 넣었죠. 자, 거기 지금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식 한번 보세요. 교재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교재. 그쵸. 그리고 첫째 항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플러스 B라고 나와 있는데 이 A 플러스 B 어떻게 만든 거냐면 여기다 그냥 1만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n에다가. 그러면 A 플러스 B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는 외울 것도 아니야 사실. 얘는 n에다가 1만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시면 편하는 게 공차가 A인 등차 수열이다. 자, 이 n 앞에 붙어있는 요 개수 있죠. 요 개수. 요 개수가 바로 공차인데 자, 여기로 와볼까 다시 요식. 자, 요식 보면 요거 먼저 보세요. 요게 이제 2죠. 공차가 아까 2라 했잖아. 그치? 보고 있어? 공차가 2야. 자, 그러면 얘를 식을 정리할 때 n이랑 곱해지는 건 요 공차거든. 요 공차. 그쵸? n이랑 곱해지는 게. 그렇다 보니까 식의 결과에서 요 n 앞에 붙어있는 게 공차야, 요게. 그래서 하나만 더. 자, 그럼 요 식에서는 공차가 얼마일 것 같아? 얘는? 마이너스 5야. 여기가 딱 공차라는 소리야. 요만큼이.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얼마일까, 요거? 1만 대입하랬잖아, 내가. 1 대입해봐. 얼마? 3이 나온다 소리야, 3. 이렇게. 하면 얘는 첫째 항과 공차를 이 일반항에서 다 뽑아낼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등차 중항 볼까요? 등차 중항. 자, 등차 중항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거야. 자, 봐.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잖아, 얘들아. 등차 수열. 요거 보세요. 요 예시 보세요. 내가 요렇게 3개 한번 잡아볼게. 요 3개. 그러면 어떤 규칙이 항상 성립하냐면, 잘 봐.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지? 10이죠. 반 나누면? 요거죠. 우리 이제 둘이 더해서 반 나누는 걸 뭐라 그러냐면 평균이라고 하잖아. 평균. 이 등차 수열에서는 항이 이렇게 3개 있을 때 얘네 2개를 더해서 반을 나누면 무조건 요게 나와요. 자, 그 뒤에도 되는지 한번 아무거나 하나 볼까요? 계속 쭉 가서 요런 거 하나 잡아보자. 이렇게. 둘이 더했어. 반 나눴어. 요거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이 가운데 요 항을 뭐라 그럴 거냐면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할 거예요. 등차 중항. 자, 거기 이제 말 한번 보세요. 세수 ABC가 등차 수열 이룰 때 이렇게 세 개의 숫자 ABC가 등차 수열 이룰 때 가운데 있는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 할 거고 구하는 방법은 뭐랑 똑같다?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다. 평균. 그 중에서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요 말을 내가 써줄게. 얘는 뭐랑 똑같냐면 산술평균이랑 똑같아요. 산술평균. 우리 수학 때 산술평균 기억 나시나? 산술평균이 항상 요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았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등차 중앙식이야. 그럼 요것도 나중에 쓰겠지. 요건 나중에 이제 등비할 때 쓸 거예요. 등비할 때. 아무튼 여러분들은 평균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보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숫자로 나오면 쉽잖아. 숫자로 안 나와. 세 숫자가 있대. 세 숫자가 뭐 있냐면 x랑 2x 플러스 3이랑 6x가 있죠. 그때 이제 뭘 구할 거냐면 x를 구할 거야. 근데 뭐가 성립하냐면 얘네들이 더한 거. 둘이 더한 거의 평균이 요거라고. 둘이 더한 거의 평균이. 자, 둘이 더하면 얼마? 7x죠. 요거의 평균이 얼마냐면 2x 플러스 3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2배를 해버리시면 4x 플러스 6일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x가 얼마죠? 2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바로 등차 중항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등차 수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등차 수열은 두 가지 뜻이야. 첫 번째는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 그 다음에 또는 차이가 같은 수열. 그리고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라 했었냐면 이렇게 했죠. 얘는 A1 더하기 N-1 곱하기 D. 공차에다가 N-1을 곱하더라. N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보시고. 그러면 요거 갖고 이제 문제 딱 풀어볼까? 자, 한번 가보세요. 넘겨서 225쪽 한번 봅시다. 225쪽.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잘 와닿지 않을 때는 얘는 하나씩 다 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해서 안 될 때는 한 번씩 다 써볼게요. 자, 거기 1번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제4항이 마이너스 2래. 그럼 얘들아, 요게 지금 가운데 숫자 2개가 비어있다는 소리지. 이렇게 가운데 숫자 2개 비어있고 마이너스 2인 건데 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래. 그러면요, 여기서 첫 번째 항에서 보고 하세요.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까지 갈 때 공차를 몇 번 더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몇 번 더했을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더했겠죠. 공차를 세 번을 더했을 거야. 요거를 3D라고 표현을 할게. 3D. 그런데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 마이너스 11에서 이만큼 갔으니까 얼마가 지금 더해졌죠? 9만큼이 지금 더해졌죠. 3개를 더했는데 이게 9만큼이면 하나는 얼마라는 소리냐면 3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는. 해서 답은 공차는 3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공차는 3.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봅시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제5항이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을 구하랬어요. 그럼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모르고 다섯 번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6이 적었죠. 그런데 이렇게 갈 때마다 지금 한 번씩 지금 뭘 더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3을. 자, 그러면 봐봐. 얘를 마이너스 3을 계속 더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총 몇 번을 더했겠니? 첫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까지는 4번을 더했겠죠. 4번. 그쵸? 4번을. 근데 한 번 더할 때 마이너스 3씩 더할 거니까 4번을 더하면 마이너스 11을 더했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11을 더했으니까 원래는 얼마였을 거냐면 숫자가 6이었겠지. 6. 그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첫 번째 항은 6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요거 이제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봐볼게. 얘가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식 하나 써볼까? 이렇게. 요런 식이 우리 무슨 식이라 했지, 요거? 일반항이라 했죠, 일반항. 그쵸? 일반항. 자, 첫 번째 항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1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얘 그냥 그대로 써. 이렇게. AN. 자, 쓰고 나와 있는 정보가 네 번째 항이 나와 있지. 잘 봐. A4야. 네 번째 항이니까. 그렇죠? A4. 요거는 마이너스 11 더하기 여기다 4 넣을 거야. 그럼 요게 3D죠. 3D. 이렇게 3D. 근데 아까 A4가 얼마나 했어요? 마이너스 2라 했죠. 그렇죠? 요렇게 하면 요 식이 9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게도 찾을 수 있다는 소리.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또 쓸게. AN은 A1 플러스 N-1D야. 자,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뭐였었냐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식 붙여주고 이렇게. 그리고 나와 있던 정보가 다섯 번째 항이 나와 있죠. A5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가도 5를 대입해. 이렇게. 그럼 얘가 4, 3이고 마이너스니까 10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A5는 A1 마이너스 10이고 그 A5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A1을 구할 수 있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이야 하나씩 해봤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얘를 익숙하게 풀려면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갖고 풀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도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은 A5가 4, A3고 A2 플러스 A4가 6일 때 A7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나열을 못 해봐. 왜냐면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몇 번째 항이 얼마다라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는 나랑 같이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자, 봐. 일단 일반항식 먼저 써놓고 갈게. 이렇게 써놓고 하나씩 표현을 해보자. 자, 거기 나와 있는 게 A5, A3, 그 다음에 A2, A4 이렇게.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A5, 요거부터 봐. A5는 다섯 번째 항이지. 얘들아, 이 다섯 번째 항을 만들려면 첫 번째 항에서부터 공차를 몇 번을 더해야 다섯 번째 항이 만들어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걸음을 가야 되는 거잖아. 네 걸음.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4D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플러스 4D. 같이 적어가면서 봐. 자, 그 다음에 A3 볼까? A3. 이 A3는 또 출발은 똑같아.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지 지금 A3가 될까요? 두 번을 더해줘야겠죠. 두 번을. 그럼 여기다 ED 이렇게 쓰고 ED. 자, A2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얼마만 더하면 될까? 한 번만 더하면 되겠죠. 한 번만. D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 네 번째 요거 A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번? 세 번을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거기 있는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A5가 4A3래. 자, A5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요식. 요식 대입. 그 다음에 4 괄호 열고 A3, A1 플러스 ED. 이렇게 대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이 뭐가 나올 거냐면 이런 게 나오겠죠. 3A1 그리고 여기 8이니까 플러스 4D는 0 이런 게 나오겠죠. 쫙 다 이제 우변으로 다 정리를 한 거야. 모아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 A4랑 더해서 6이라며, 그치? 자, A2 내가 구해놨죠. A4도 구해놨죠. 요거 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둘이 더하면 2A1. 둘이 더하면 4D. 근데 요게 지금 6이라는 거잖아, 그치? 자, 요거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아. 3x 플러스 4y는 0이에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4y는 6이에요. 요거 우리 어떻게 하지? 풀 때? 둘이? 연립시키죠. 연립시키면 얘네 둘이 빼면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 여기 빼봐. 그러면 a1은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a1은 마이너스 6.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이지. 그러면 요건 얼마지? d는? d는 얼마일까? 2분의 계산 좀 해줘봐. d 얼마? 18 나와야 되니까 2분의 9면 되겠죠. 2분의 9. 그쵸? 그러면 첫 번째 항 나왔고 공차도 나온 거야. 이렇게. 첫 번째 항 공차.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가보자. 자, 요식 봐봐. 이제 다시 여기를 채워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항식 채워넣어 볼게요. a1이 아까 마이너스 6이라 했죠.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가 2분의 9야. 공차가 2분의 9. 2분의 9 이렇게 써주는 거지. 해놓고 나서 구하는 게 뭐죠? A7이죠. A7. 7이면 이제 7번째니까 여기다 7 딱 대입을 할 거 아니야. 이 7을 또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서. n밖에 대입할 자리 없죠. 7 딱 대입해줘. 그럼 여기는 6이고 3이니까 답은 18이 아니라 9, 3, 21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21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일반항식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연습을 좀 해볼게. 그 밑에 있는 거 278번, 279번, 그 다음에 280번 있죠. 요거는 3개 다 해보겠습니다. 세 문제, 새끼 문제까지 한번 다 해보시고 일반항 잘 세워보시고 일반항 갖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씩 나열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일반항 써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5개 해보세요. 자, 같이 봅시다. 270번부터 볼게요. 자, 270번은 이제 공차를 구하라고 했죠, 얘는. 첫 번째는 첫째 항이 2고, 제 4항이 11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나열 안 하고 다 일반항식으로 써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식, 여기다 이제 대입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우리 AN식을 만들어 보자. 자, 첫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 쓸 수 있죠, 이렇게. 2. 그리고 뒤에는 정보 아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쓸게요. 아는 것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제 4항이 11이래. 그러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겠지, 이렇게 4를. 그랬을 때 얘가 11은 2 더하기 3D 이렇게 된다고. 그쵸? 그러면 2에다가 9를 더해야지 11이 될 거 아니니? 그럼 이게 9니까 D는 3 이렇게 찾으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첫째 항이 3이고 그 다음에 5항이 마이너스 5. 그럼 얘도 이제 식 세워보자. 첫째 항이 3이고 뒤에는 아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근데 다섯 번째 항이래. 5 이렇게 쓰시고. 자, A5가 마이너스 5라 했죠? 그럼 마이너스 5는 3 더하기 여기는 4지? 4D. 3에다가 얼마 더해야지 마이너스 5가 될까? 마이너스 8 더해야지 지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8이라는 소리니까 D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279번 볼게요. 자, 279번 여기서 이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라 했는데 이 두 문제 다 공차는 바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 n 앞에 붙어 있는 게 공차라 했습니다. 자, 거기 지금 첫 번째에서는 n 앞에 누가 붙어 있죠? 3이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3이 공차고요.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라 했으냐면 n에다가 1만 쏙쏙 대입을 하라 했었습니다. 1을 대입을 하시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 건 공차가 얼마일까, 얘들아? 공차가 마이너스 7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첫째 항은 1만 대입하면 되니까 첫째 항은 2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280번. 자, 280번에서 이제 나와 있는 정보가 또 4개가 있죠. 요거 하나씩 또 표현을 한번 해볼까?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얘는 A1에다가 5개 넣어야겠죠. A6니까 얘는 A1에다가 14개 넣어야 되고요. 요거는 A1에다가 7개 더하고 요거는 A1에다가 15개를 더해줘야 돼요. 그쵸? 근데 얘네 둘이 더했을 때 61이라 했습니다. 2A1 더하기 19D가 61이야. 자, 얘네 둘이 더했을 때 70입니다. 2A1 더하기 22D가 70이야. 자, 그럼 얘도 연립하면 되겠죠. 어떻게 할까? 밑에서 위로 뺄까? 이렇게. 빼시면 3D가 9니까 D는 3이죠. 그쵸? D3 나왔고 요게 3이면 요만큼이 57이니까 A1은 2인가요? A1은 2. 자, 그러면 완벽하게 지금 일반항이 나왔죠. 저거 식 한번 써볼까? A에는 첫째 항이 2고 n-1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돼. 됐어? 하고서 이거 뭐 굳이 정리할 필요 없어. 왜냐면 A 30일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 30일 대입해. 이렇게 대입하시면 요게 30이고 3 곱하면 90이죠. 그쵸? 거기다 1을 더하시면 답은 92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일반항 조금 익숙해졌나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서 이제 조금 더 그런 얘기들을 해볼게요. 그 필수 예제 3번에
31번째 항이 85고 45번째 항이 127이래. A31이 85란 소리고 45번째 항 요게 이제 127이란 소리야. 이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라 했어.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공차를 몇 개 더해줘야 되는 거죠? 14개죠. 그렇죠? 31부터 45니까 그러면 14D라고 할게요. 또 14개. 근데 숫자가 얼마나 변했나 봐봐. 숫자가 얼마큼 변했어 얘는? 42가 변했지. 그치? 14D가 40이니까 D는 3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D가 3이 나왔으니까 공차는 구해줬고 그럼 첫째 항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 첫째 항은 일반항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세요. 근데 지금 D가 3이죠. 그렇죠? 여기다 3 쓰시고 이렇게 3. 자, 둘 중에 누구 쓸까? 이거 써볼까? A31. A31 쓸게요. A31 쓰시면 요거는 A1 플러스 31이 들어가는 거니까 30D가 들어가겠죠. 30D. 그럼 요거 A1 플러스 90인데 지금 31번째 항이 85라고 했으니까 요거 첫째 항은 얼마로 쓰면 되냐면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 항은 마이너스 5 그리고 공차는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일반항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네. A1 플러스 N-1D니까 그렇죠?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볼게요. 자, 두 번째는 100번째 항을 구하랬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가 100만 집어넣으면 돼. 100만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5 더하기 99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요거는 292 이렇게 나올 거고요. 세 번째는 175가 몇 번째 항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요거는 요 자리에다가 175를 쓰세요. 이렇게. 175 쓰면 얘가 마이너스 5 플러스 3n 마이너스 3 요건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정리하시면 3n이 183 이렇게 되는 거니까 n의 값은 61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61번째 항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4번도 봅시다. 자, 거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등차 수열이 두 개가 있는데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고 양수가 되는지를 구하라 했어. 자, 첫 번째 수열 한번 볼까? 첫 번째 수열이 생긴 게 100부터 지금 얼마씩 작아지고 있어 얘가? 첫 번째 수열은 100부터 3씩 작아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작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0을 통과해서 음수로 가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수열은 어때? 두 번째 수열은 마이너스 52부터 얼마큼 커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얼마큼 커지고 있어? 얘는 얼마큼? 6만큼 커지고 있지. 계속 6만큼. 근데 이게 커지다 보면 언젠가는 0을 통과해서 양수가 되겠지. 그런 거 한번 찾아보자고. 자,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 요게 첫 번째 항이야. 그쵸?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공차 한번 구해주세요. 공차라고 하면 여기서 여길 갈 때 얼마큼 더해줘야 되는지를 공차라고 하죠. 우리는. 자, 100에서 97 가야 돼. 얼마큼 더해줘야 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D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보자고. 자, 일반항 세울게요. 일반항. 100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3. 요게 일반항이야. 요게. 그치? 근데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잖아. 그럼 얘를 0보다 작다라고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요거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97이라고 그쵸? 이렇게. 그럼 얘가 3n이 97보다 큰 거니까 이 n은 얼마가 들어갈까? 30 한 2점 얼마 들어가겠죠. 그쵸? 32점 얼마. 그치? 그런데 그 우리 34점 얼마 들어가나? 34점 얼마? 4점 얼마? 맞나? 97. 근데 얘들아, 그 우리 구할 때 있잖아. 항 번호가 첫 번째 항 가능하지. 두 번째 항도 가능한데 이런 항이 있나? 1.2번째 항, 3.7번째 항 이런 거 없죠. 그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지 누가 순서를 그렇게 따지겠어. 그래서 요거는 따지실 때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얘는 여기 103이다. 여기. 이게 잘못됐어. 103이야. 얘는 34점 얼마보다 더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숫자가 뭘까요? 35인 거야. 35. 정수 찾아야 돼. 35.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A1.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보자. 이 공차는 얼마야? 그러면 공차 얼마 더해야 돼? 여기까지 6 더해야지. 그치? 6 이렇게 하시고 AN도 세워볼게요. 마이너스 52 플러스 N-1 곱하기 6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게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 찾으면 돼. 자, 그러면 계산 좀 해볼까? 전개해보시면 마이너스 52 플러스 6n-6이니까 6n-58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6n이 58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는 들어갈 게 뭘까?
한 9점 얼마 들어가나? 그치, 9점 얼마? 그런데 얘는 정수여야 되는 거니까 10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10.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일반항만 딱 세워주면 다 풀 수 있어요. 요 페이지에 있는 두 문제. 얘도 한번 해볼게요. 거기 밑에 281, 282 있죠? 두 개 한번 다 해보세요. 둘 다. 자, 두 번째 항이 3이고, 일곱 번째 항이 13이라 합니다. 그때 이제 일반항도 구해야 돼. 그 일반항 구하는 것도 문제야. 그리고 이제 199가 몇 번째 항인지 구하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항. A2가 3야. 그 다음에 A7이 13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5번을 건너갔겠죠. 그럼 5번 건너갔으니까 공차를 5개를 더했겠지. 5D. 근데 숫자는 얼마큼 변했어? 숫자는? 10만큼 늘어난 거 아니야? 그러면 5D가 10이니까 D는 2라고 할 수 있겠죠. D, 2. 그쵸? 그러면 일반항 세워볼게요. A에는 A1 아직 모르죠? 하고 N-1 곱하기 2까지는 세울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항이 3이라 했으니까 대입을 해보라고 이렇게. 해보시면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얘는 1이 나올 겁니다. 1. 됐을까요? 자, 그럼 일반항이 요거네. 요게 일반항이고 요거 간단하게 이제 표현하시면 2n-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9는 몇 번째 항인지 구하라 했으니까 199 대입하시면 답은 100번째 항 이렇게 이제 구하실 수 있겠어요. 100번째 항.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82번. 282는 A7이 70이고 A12이 61 요런 등차 수열이 있고 처음으로 몇 번째 항에서 음수가 되는지 얘도 근데 마찬가지야. 모든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일반항을 먼저 구해놓고 가야지 이제 다음 계산이 가능하니까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렇게 올 때 공차를 몇 개 더할까요? 얘는 3개를 더하겠지. 3개를 더할 건데 숫자상으로는 얼마큼 변했지 지금? 9만큼 빠졌죠, 그쵸? 그거 잘 표현해야 되고 9만큼. 그럼 D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A에는 A1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3인데 여기다가 7을 갖다 넣어볼게. 7 넣고 저거 70 한번 넣어볼게. 하면 70은 A1 플러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인 거잖아요, 그치? 이 자리가 마이너스 18이니까 요건 얼마일까요? 이거는 88이겠죠, 88. 오케이. 그러면 일반항 다 나왔다. A에는 88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근데 요게 처음으로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니까 얘를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얘도 아마 풀면 뭐 저런 거 나오지 않을까? 그 분수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얘는 이제 정수가 항이니까 답은 34번째 맞나요? 31번째인가요? 31번째. 요건 계산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그럼 요거랑 이제 비슷한 것도 해볼게요. 옆에 봐봐. 필수예제 5번. 자, 아까는 이제 음수 양수를 따졌잖아. 근데 지금 이 필수예제 5번은 1, 5, 9, 13 요런 등차 수열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거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이제 아까는 0보다 크다 작다 했는데 요거 100으로만 바꾸면 되겠지.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항이 1이죠. 1이고 그거 지금 공차 얼마인지 구해줘. 다음 항 갈 때 얼마 더 했어? 지금? 4만큼. 그럼 D는 4. 하고 AN 바로 세울 수 있죠. 1 플러스 N-1 곱하기 4 이렇게. 자, 그럼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4n-3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100보다 언제 커지는지 보자는 거야. 100보다 이렇게. 푸는 방법 똑같죠, 그러면? 4n이 103보다 큰 거니까 얘는 25점 얼마 나오겠다, 그렇죠? 25점 얼마? 그러면 정수여야 되는 거니까 답은 26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볼게요. 자, 6번은 이런 거야. 18이 있고 9가 있어. 근데 그 사이에 숫자를 2개를 넣어가지고 등차 수열을 만들 거고 이 숫자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첫 번째 항이죠. 요거 보고 하세요. 첫 번째 항. 그럼 여기는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요게 네 번째 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공차는 몇 개를 더해줘야 될까요? 요게 네 번째 항이니까 3개를 더해줘야겠지, 그치? 3D. 그런데 숫자로 봤을 때는 9만큼이 줄어들었다고 얘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9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D가 마이너스 3이겠죠. 요건 이해되실까? D가 마이너스 3인 거. 그러면 3씩 빼란 소리니까 여기는 15, 여기는 12 이렇게 이제 두 개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5, 12 이렇게 하시고 자, 밑에 있는 두 문제 있죠. 요거 두 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쵸? 28, 18 요거는. 내가 해줘요, 이거? 안 해줘도 되나? 한 번만 해줄까? 간단하게? 짧게만 해줄게, 짧게만. 자, 거기 첫째 항이 2고 A5에서 A3를 뺀 건데 자, A5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A5는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해야지 A5가 되죠? 요거는 4개를 더해야겠죠, 그렇죠? 4개. 그 다음에 A3는 첫째 항에다가 2개만 더하면 되겠지. 근데 요거를 이렇게 빼는 순간 요게 ED만 남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ED가 마이너스 4니까 D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니? 2.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일반항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으로 마이너스 50보다 작아지는 거는 18번째, 아니 28번째 맞나? 그래서 이거 답 구해보시면 되고, 두 번째 마이너스 8에서 30까지 공차가 2일 때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얘는 봅시다. 여기까지 숫자가 얼마 커지죠? 38 이렇게 커지죠, 그렇죠? 그러면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숫자 공차는 몇 개 더해졌냐면 19개가 더해졌겠지. 19개. 그러면 여기까지 19번을 더해서 온 거야. 여기까지가. 그러면 요 중간 과정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18개라는 소리겠지. 여기까지 19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n은 18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중앙 요거 보겠습니다. 자, 등차 중앙은 평균 생각하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 값을 구할 건데요. 거기 지금 세 개의 숫자가 x제곱 마이너스 1,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두 개를 더하셔가지고 반으로 나눈 게 요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해볼게. x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게 요거라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보셨을 때 x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x는 2분의 5가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이렇게 이제 찾는 게 등차 중앙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등차 중앙을 갖다 이용하는 게 밑에 있는 8번인데, 자, 필수 예제 8번 봐봐. 거기에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되어 있지. 그거 찾았니? 그때 k 값을 구할 건데, 그 너희들 이거 3차식에서 근과계수에 가는 게 생각나? 생각이 안 나나? 거기 밑에 봐봐. 요거 수상 때 이제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혹시 생각 안 날까봐. 자, 보세요. 우리 근과계수에 관계 쓸 때는 뭐 2차는 마찬가지고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 돼. A면 안 돼, 요거. 해서 전체적으로 나눠줘,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 앞에 있는 A분의 B. 여기서 마이너스 붙인 거 있죠. 요 마이너스 붙인 게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이고, 여기 마이너스 안 붙인 거. 순서 잘 봐야 돼. 마이너스 안 붙인 거는 두 개씩 더한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있죠. 요거 다시 마이너스 붙여, 이렇게. 맞불마.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세 개 곱한 거, 이렇게. 요게 이제 3차식에서 근과계수의 관계였었는데, 자, 거기 보시면 그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되어 있고 k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k가 요 자리죠. 여기 뒤에 있는 자리. 그쵸? 세 개의 그 곱을 구하라는 소리고, 가운데 이제 요거는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고 요거로 좀 많이 쓰려고 하거든. 자, 거기 이제 식 한번 보세요. 식 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으로 출발하고 있지, 얘들아. 그러면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개를 더한 게 얼마일까? 3이란 소리야. 세 개를 더한 게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게 3이란 소리야. 근데 이제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 근이 등차 수열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그 문제에서 세 근이 등차 수열에다 밑줄을 쳐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요거를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요 식 세 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식 세 개 일단 써놓고 이제 설명해 줄게요. 자, 이 가운데 숫자를 A라고 할게, 얘들아. 가운데 숫자 모르니까. 그런데 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앞으로 갈 때는 공차를 하나를 더하면 되고, 뒤로 다시 빠질 때는 공차를 하나 빼면 된다고. 그래서 요 D가 지금 공차거든? D가 지금 공차야. 그러면 가운데가 A일 때 다음 항을 가려면 공차를 한 번을 더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전 항으로 가려면 공차를 한 번 빼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얘를 저렇게 만들어 놨을 때 편리한 점이 있어. 세 개 더해봐. 얼마야? 3A죠, 그쵸? 3A. D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3A가 얼마란 소리냐면 3A가 요 3이란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요 A 값이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 값이.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1이야. 요거. 잘 봐. 요거 1이야. 그럼 얘네는 지금 알 길이 있어, 없어? 모르잖아. 지금 D를 모르니까. 근데 세 근이라고 했고 셋 다 근인데 가운데가 1인 거죠, 그쵸? 그러면 요 1도 근 중에 하나인 거죠, 1도. 그래서 거기다가 식에다가 다 1을 갖다 쫘자작 집어넣으시면 k 값이 8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운데 것만 구해서 하는 거야. 요 끝에 거는 그냥 놔두시고. 아시겠죠? 조금 헷갈리니까 일단 요 3차식의 근각에서 나와 있는 것부터 잘 보시고, 그거 위에 있어. 그 설명에 보시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했을 때 근각계수의 관계가 거기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거 까먹으신 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밑에 두 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285번은 나머지 정리 써야 되고요. 우리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했을 때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286번은 요거는 내가 했던 것처럼 A-T, A, A 플러스 T 요렇게 놓고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이렇게 나눈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식에다가 너희들이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1, 2를 대입을 해보셔야 돼. 그게 이제 나머지 정리 쓰는 방법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f-1이 뭐였냐면 1-a 플러스 2 요거죠. 그쵸? 그럼 얘가 3-a고요. 그 다음에 1 대입하시면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2죠. 그럼 얘는 3 플러스 a가 되고요. 그리고 f2를 대입하시면 4 플러스 2a 플러스 2 요거니까 2a 플러스 6이겠네. 그치? 그런데 이제 요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니까 이런 걸 쓰자고. 얘네 둘이 더해서 평균 낸 게 요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a 플러스 9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반을 나눈 게 요거라고. 그러면 반을 나누기 전이니까 이렇게 2a 플러스 6. 그러면 넘어오시면 a가 3 이렇게 찾으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인데 세수의 합이 15래요. 그럼 얘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쓰시고 더했을 때 15래. 그러면 얘는 3a가 15란 소리 아니에요. 그럼 가운데 오겠네. 그쵸? 이거 나왔고. 제곱의 합이 83. 제곱의 합이 83.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한 게 지금 83이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제곱이 25니까 얘네만 제곱해서 더한 거. 계산 좀 간단하게 합시다. 얘네 두 개만 제곱해서 더한 거는 얼마냐면 83에서 25를 빼면 58인가요? 58? 그럼 여기 58.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전개해서 찾을 건데 얘는 어차피 5지, 그치? 우리 아까 5라 구해놨으니까 요거 5, 요거 5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얘는 3이랑 7이 나올 겁니다. 그쵸? 3이랑 7이랑.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3, 5, 7 이런 순서대로. 아니면 뭐 때려 맞춰가도 되고 3제곱하면 9고 요거 제곱하면 49잖아. 더하면 58이잖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게 바로 수학적 사고력. 생각하면서 푸는 거. 그냥 찍는 거야. 어? 찍는 거야. 찍는 거라니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58이면 한 요 정도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거기 뭐 조화수열, 조화중앙 요거는 교육 과정이 없어요. 자, 넘어가세요. 231쪽 봅시다. 자, 내가 아까 전에 이제 그 수열을 배울 때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배운다 했습니다. 하나는 일반항을 배울 거고 하나는 이 수열의 합을 구할 건데 자, 요 얘기는 그 너네 가우스라는 학자 알아? 가우스. 이름은 들어봤죠? 아니요. 안 들어봤어? 네. 수학자야.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알아? 피타고라스를 몰라?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런 수학자들이 있잖아. 가우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근데 이제 이 가우스가 초딩 때 가우스 초딩 가우스라 할게. 초딩 가우스. 초가스. 그냥 초가스. 하루는 이제 가서 수학 시간이었대요. 수학 시간에 이 가우스가 너무 똑똑할 거 아니야. 지가 이제 수학을 잘하니까.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막 1 더하기 2는 3 이런데 이제 이 인간은 막 초딩 때 막 함수를 막 그리고 이러고 있었다고. 근데 뭐 1 더하기 2 이런 거 하고 있었겠냐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약간 좀 빡이 쳤나 봐. 저 인간의 길을 저 아이의 길을 내가 확 눌러주겠다 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이러셨대. 자, 오늘은 이거부터 먼저 할 거다. 1부터 100까지 더해서 얼마인지 구해내 라고 했어. 그 학생님이. 근데 이제 애들은 이렇게 하겠지. 이게 시작했을 거 아니야. 이 나머지 초딩들, 가우스를 제외한 초딩들 하고서 막 이제 막 이거고 2개고 뭐 3개고 4개고 선생님 손가락이 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못 구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가우스는 한 1분 만에 이랬다는 거지. 5050이요. 라고. 오잉? 이제 이 수학생도 자기가 문제 내놓고도 답이 얼마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계산해봤대. 하니까 5050이 맞대. 어떻게 계산했니? 하니까 이랬다는 거야. 자, 이렇게 있죠.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100이죠. 100일. 그 다음 얘네 둘이 더하면 100일. 둘이 더하면 100일. 그러면 두 개씩 묶었으니까 50세트가 나오겠지. 그러면 100일에다가 50을 곱하면 5050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이 가우스가 만들어낸 방법인데 요걸 갖고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그 원리를 그대로 쓸 겁니다. 자, 요거 한 거 봐봐.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거랑 제일 마지막 걸 더했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그 마지막 직전 걸 더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랑 전 걸 더했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씩 더해가지고 전체가 100개니까 50세트가 나올 거 아니니.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찾는 게 바로 이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요거 똑같은 원리 쓸 거니까 한번 봐봐.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 아까 전에 일반항 쓸 때요. 일반항 쓸 때 an이라 썼죠. an이라고. 자, 우리 수열의 합을 쓸 때는 뭐라 쓸 거냐면, 수열의 합은 그 썸을 약자로 해가지고 sn이라 할 거고, sn. 자, 요 표현 한번 잘 봐봐. s1 있죠. s1. 요거는 뭐냐면 1항부터 1항까지의 합이에요. 1항부터 1항까지의 합. 그러면 결국 얘는 그냥 첫 번째 항만 더하라는 소리고, 이 S1은 뭐랑 똑같냐면 A1이랑 똑같습니다. 거기 이제 하나 써놓을까? 이런 내용 없지 않나? 뭐 맨 밑에 있긴 한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한번 써놓을게요. S1은 A1이랑 똑같아요. 1항부터 1항까지 더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S2는 뭐냐면 시작은 무조건 1항이야, 얘들아. 1항부터 2항까지 더한 걸 우리 S2로 할 겁니다. 그럼 얘는 A1하고 A2를 더하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뭐 S10은 1항부터 10항까지 더할 거고, 요거는 A1부터 쭉 해가지고 A10까지 더하겠죠. 그쵸? 요런 거를 우리가 기호로 SN, S1, S2, S3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이 SN을 어떻게 나타낸다고 하냐면, 거기 지금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일까요? 이렇게. 거기 지금 첫 번째 식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볼드치로 된 거 나와 있어. 그쵸?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설명할게. 얘가 뭐냐면 첫째 항이래. 첫째 항.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 항이란 거야. 마지막 항. 자, 우리 아까 가우스가 했던 짓 생각해봐. 1하고 1부터 100까지 있으면 1하고 100을 먼저 더했죠. 첫 번째랑 마지막을. 자, 둘이 먼저 더하는 거야. 이렇게 더하고 몇 세트가 나오냐면 50세트가 나오잖아. 100개니까. 그쵸? 근데 일단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뭐를 곱할 거냐면 항의 개수를 그냥 다 곱한 거야, 아까. 근데 100개가 100세트가 안 나오잖아. 50세트가 나오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나누기 1을 이렇게 해줬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첫 번째랑 마지막 숫자랑 더한 다음에 항의 개수를 곱하고 요거를 반으로 나눠줬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 한 줄 내려가 보시면 조금 더 복잡한 식이 있죠. 한 줄 내려가 보면. 보이니? 2분의 n 괄호 열고 a 막 2a 플러스 n-1t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일까? 그 식 찾았어, 얘들아? 찾았어? 그 식은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지금 얘가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L 있지, L. 요 마지막 항이란 L. 여기다가 뭘 써준 거냐면 일반항을 써준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일반항 배웠죠? 어떻게 했죠? A 더하기 n-1 곱하기 d가 일반항이었죠. 자, 그거를 그냥 써준 거야. 그래서 이제 A랑 더해서 2A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뒤에가 이게 그대로 나온 거고. 아무튼 요거는 문자로 외우시는 거 아니고, 문자로 외우지 말고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항의 개수를 곱하고 반으로 나눠주세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곱할 때 애초에 항의 개수의 절반만큼만 곱해주던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1, 3, 5, 7. 막 이런 이제 저게 있어. 그 수열이 있어. 근데 요거 1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구하는 거 해볼게. 일단은 이거 일반항부터 찾아보자. 자, 요거 첫째 항 얼마죠? 1이고, 그 다음에 공차는 얼마예요? 2죠. 그러면은 일반항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더하기 n-1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 15번째 항을 찾을 거면 여기다 15를 대입하세요. 그럼 이게 14이니까 28이고 1이니까 29겠죠. 그렇죠? 29 했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봐. 1항부터 15항까지 합을 더할 거니까 일단 첫 번째랑 마지막을 더하라고. 첫 번째가 얼마죠? 1이고요. 마지막이 29죠. 더하면 얼마? 30이죠. 30. 그리고 나서 항의 개수만큼 곱해주세요. 근데 세트는 그거의 반만큼 세트가 나올 테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야. 자, 요거를 내가 항의 개수의 절반만큼 곱하라고 처음부터 안 했던 이유가 이렇게 홀수가 나오면 이게 소수가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 이렇게 하고 반을 나누는 게 좀 더 낫다 하면 얘를 나눠주시면 답은 225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이제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알겠어요? 원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고, 거기 보시면 설명에 엄청나게 끔찍한 게 있죠. 그쵸? 요거. 그거는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고, 얘는 밑에 있는 예시는 내가 방금 들어줬던 거, 요걸로 이제 가름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2번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아마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우리 등차수열의 합 조금만 더 연습하고 갑시다. 그 234쪽 한번 보세요.
234쪽. 자, 234쪽에 그 필수 예제 9번 보이나요? 위에 있는 거? 거기 보시면 1번부터 볼게요.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라고 하고 그러면 얘는 일반항을 세워보면 일반항 같이 세워볼까요? 7 더하기 n-1 곱하기 2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일반항입니다. 자, 근데 K번째 항이 33이래, 33.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 언제 이게 33이 되는지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해보시고 7 넘기면 26이고 반 나누면 13이고 얘가 지금 n은 14구나. n이 아니구나. 지금 k구나. k는 14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고 첫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지.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첫 번째 항이 7이죠. 그 다음에 그 K번째 항 얼마나 나와 있어요? 아까? 33이라 나와 있었죠. 그러면 7하고 33을 더해 일단. 더하면 이게 지금 40이 되겠죠. 40. 그리고 나서 지금 항의 개수가 14개인 거지. 그러면 얘는 짝수니까 바로 합시다. 14개의 절반인 7개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답은 280 이렇게 구하라고. 자, 두 번째. 제3항이 7, 제10항이 21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부터 10항이니까 너네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그러면 다 구할 수 있어.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A3가 7이고요. A10이 21인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공차 몇 개 더해줘야 돼? 요거? 공차 몇 개? 요것만 좀 봐줘. 공차? 7개, 그치? 7개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숫자는 얼마큼 변했어, 지금? 14 이렇게. 그러면 얘가 D가 2가 되겠죠. 그쵸? 공차가 2란 소리고 얘는 일반항 안 세우고 그냥 바로 해볼게. 자, 세 번째 항이 7이야. 근데 계속 2씩 더해서 만들 거야. 그러면 두 번째 항은 5일 거고 첫 번째 항은 3일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이게 2씩 계속 빼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이 3이고 열 번째 항이 21이니까 일단 둘이 더할게. 더하면 얼마? 24. 그리고 항의 개수 몇 개? 10개죠, 10개. 그런데 항의 개수의 절반만큼만 곱해줄 거니까 여기다가 5만 곱하면 답은 120. 이렇게 하면 등차수열의 합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도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 291번 있죠? 요거 한번 지금 계산해볼까요? 291번만 해보세요. 자, 첫째 항이 50이고 n항이 마이너스 10이고 합이 220인 등차수열이고 열 번째 항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일단 50이랑 마이너스 10을 더하겠지, 얘들아. 이렇게 하고 나서 40이 되고 요거 하고 요게 n항까지잖아. 그럼 일단 항의 개수를 곱해준 다음에 얘를 반으로 나눠주잖아. 그죠? 그럼 요게 20n이야. 20n. 이게 얼마냐면 220이라는 소리지. 그치? 그러면 n은 11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게 11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A11이 마이너스 10이고 첫째 항이 아까 50이라 했었죠. 그쵸? 그러면 요거 10번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10D 공차는 공차가 아니라 요거 숫자는 60이 빠졌지. 그치?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게 10번째 항을 구할 거니까 다음 항 구할 때 6을 빼야 돼. 그럼 이전 항 구할 때는 6을 더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6만 더해주시면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필수 예제 10번 볼까요? 10번은 마이너스 10하고 4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등차수를 만들었을 때 합이 마이너스 24가 될 건데 이때 n의 값과 공차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합을 구할 거면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이 더해봐. 얼마죠? 마이너스 6이죠. 그쵸? 마이너스 6.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 뭐지? 항의 개수를 곱해주고 그거를 반으로 나눠주죠. 그쵸? 그럼 일단 반 나눌게. 일단 나누면 이게 마이너스 3이고 항의 개수를 볼 건데 그거 잘 봐. 거기 안에다 숫자 몇 개 집어넣은 거야. 그 사이에 n개를 집어넣은 거죠. 그쵸?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수열이 n개가 아니라 n 플러스 2개겠죠. 앞에 뒤에 하나씩 더 있으니까. 요거 이해됐을까?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24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8이란 소리니까 n 플러스 2가 8이란 소리니까 n의 값은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n의 값은 6. 자, 그러면 봅시다. 다시. 아직 안 끝났어. 마이너스 10하고 4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잘 봐. 숫자가 얼마큼 변했냐면 지금 14만큼 변한 거 보이실까요? 14만큼. 그쵸? 그럼 14만큼 변했고 여기 지금 6개 들어갔잖아. 잘 봐. 6개. 그럼 6개 들어갔으면 여기까지 올 때 몇 개 건너왔겠어?
7개 건너왔겠죠. 그쵸? 7개. 그러면 7D가 14니까 D는 2.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이 양 끝에 있는 이 마이너스 10하고 4 둘 다 이제 등차 수열 들어가다 보니까 항의 개수를 이쪽에서는 n 플러스 2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마지막 요거 292번 하나 할 텐데 걔는 구해보시면 그 공차가 분수가 나올 거야. 공차가 분수가 나오니까 얘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하나 하고 갑시다. 마이너스 5랑 15 사이에다가 숫자를 n개만큼 넣고 등차 수열을 만들 거고 합이 1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 안에 n개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전체 이 항의 개수는 몇 개냐면 n 플러스 2개죠. 그렇죠? 자, 일단 합을 구할 거니까 둘이 더하겠죠. 둘이 더하면 10입니다. 10. 그리고 요거를 반을 나눌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 딱 곱해주시면 요게 이제 합이 나온다고. 근데 이게 지금 얼마래? 그 합이 100이라고 합니다. 100.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갈 숫자가 이제 20이죠. 그렇죠? 그러면 n은 일단 18이겠네. n은 18. 자, n 구해놨고 여기 안에 18개 숫자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는 얼마 변했냐면 20이 변했죠. 그렇죠? 22. 그런데 18개가 있고 하나가 더 있으니까 19번을 건너왔을 거라고. 그러면 19D가 20인 거니까 D는 얼마나 할 수 있냐면 19분의 20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등차 수열 합 기본 공식까지 딱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에 왔을 때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 요거 가지고 조금 더 문제 풀어 볼 거고 요거 끝나면 뒤에 있는 등비 수열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